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책 속의 보물을 찾아주는 천재독서법 주제로 인사드리게 된 서상훈입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고 싶은 유명한 연예인 몇 명이 생겼는데요. 저를 딱 보시면 어떤 사람을 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 스타일이에요. 네. 저도 이 삼촌필이라서요. 여가수가 시스타요? 예, 제가 만나고 싶은 여가수는 아이유하고 또 작년에 영화로 그죠? 유명해진 수지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하러 가면 이 사람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힌트를 좀 드리면요, 그 개그 콘서트 4가지의 코너에 나오는 인기 없는 남자라는 사람 있죠? 개그맨 김기열 씨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소리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안동과학대하고 안양 연성대학교 강의를 갔더니 강의실 딱 들어가자마자 여대생들이 김기열 났다고 막 이렇게 여러 같은 호응을 해줘가지고 편안하게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공부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재밌다 그래요? 재미없다 그래요? 재미없다 그러죠. 제가 이 강원도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공부가 재밌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재미없다 그래요. 책 읽기는 어떻습니까? 그건 좀 낫습니까? 예? 근데 그건 좀 나아요. 그래도 책 읽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준비한 천재독서법을 좀 이해하려면요, 먼저 기억과 학습의 원리라는 부분부터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기억과 학습의 원리에 관련해서 가장 좀 오래되었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자,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좀 해가지고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잊어버린지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50%, 반을 잊어버리고요. 하루가 지나면 60%, 일주일 지나면 70%, 한 달 지나면 80% 정도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억을 참 잘할 것 같은데, 이 이론대로면 그렇지 않죠. 그죠? 이만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각을 이기고 기억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연구를 좀 더 해봤더니, 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는데요. 3단어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기적으로 5번 이상 반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억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알아서는 실제로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공부할 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적이란 말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라는 뜻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망각곡선 이론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주기로 반복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사실은 이 망각곡선 이론의 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뭔가를 배운 직후 1시간 이내.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우고 나서 하루, 즉 24시간 이내. 세 번째는 일주일 이내. 네 번째는 언제일까요? 한 달 이내까지 안 가고요. 보름, 2주 이내. 그리고 다섯 번째, 한 달 이내.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시기 때마다 반복을 해줘야 될까? 바로 이 시기가 우리 뇌에서 망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나가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이 5번의 시기 중에서 언제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언제가? 1, 2, 3, 4, 5 중에 언제일까요? 1번. 정확하게 아셨네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 네, 지금 알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배운 직후 1시간 이내가 바로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인데,
우리 뇌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뇌는 뭔가를 배우고 나서 1시간 만에 반을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천천히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지 1시간 이내, 이 시간대가 바로 망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인 동시에 기억이 생생한 때이기도 해요. 1시간 전에 배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챙겨야 되는 기억의 황금 시간대가 언제냐? 바로 뭔가를 배운 직후 1시간 이내라는 거죠. 네. 1시간 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두 번째 시간대. 여기 2분부터 5분까지는 상관이 없고, 왜냐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대가 언제냐면 잠들기 전 30분 전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낮에 공부한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부하면 괜찮은데 공부하고 나서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들 있죠. 그 정보들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지워버린대요. 이걸 전문용어로 간섭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을 잘하려면 그런 시각적, 청각적 방해요인, 즉 간섭효과가 없으면 좋겠죠? 그럼 24시간 중에 그런 간섭효과가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때예요. 자면서 보거나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 30분 동안에 공부를 딱 하고 바로 자면 이런 간섭효과가 없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0분 동안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좋을까? 이 뇌과학자들이 최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새로운 내용보다는 낮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대를 잘 좀 활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네. 자, 독서법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인 독서법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십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면 속독, 정독, 통독, 또는 윤독, 발췌독, 등등, 그죠? 이런 독서 방법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의 독서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더라도 읽고 나서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다. 또는 활용하려고 했을 때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효과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학습법을 연구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한 번만 읽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 예. 보통 우리가 몇 번 정도를 반복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번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도 5번 정도는 읽어야지 읽은 내용을 내 거로 소화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만 읽고 다 읽었다. 이러고는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 안 난다.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같은 책을 5번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정말 좋아하는 책이나 아니면 시험을 본다. 이러면 억지로 참고, 그죠? 5번 보는데, 사실은 2-3번 정도 보고 나면 보기 싫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도 우리 뇌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근데 아는 정보를 반복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2-3번 정도 책을 읽다 보면, 하기 싫고 귀찮고, 그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읽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5번은 봐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요. 보통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으냐면 5번을 반복하되 우리 뇌가 새로운 대상이라고 살짝 착각하게 만들면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반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참고서, 문제집, 노트, 프린트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2080 팔레트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80%의 그죠? 중요한 내용들은 그죠? 20%의 분량에 담겨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20% 정도의 분량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책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복습을 하면 충분히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문학이나 비문학 이런 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번을 봐야 되는데 그죠? 교과서 참고서 이렇게 노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떤 방법을 쓰면 좋냐면요. 바로 일반적으로 그냥 소리 없이 읽기, 묵독, 낭독, 독서토론, 필사, 글쓰기 이런 책을 읽고 나서의 독후 활동 중심으로 책을 읽으면 바로 5번 이상의 반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천재독서법은 바로 이러한 낭독, 독서토론, 필사
이런 독후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이 독서법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기억과 학습의 원리에 적합한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독후 활동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독, 소리내서 읽기인데요. 크게 5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읽게 되면요, 눈만 쓰게 되죠. 근데 소리내 읽게 되면 눈과 입, 귀를 동시에 활용해요. 그래서 대뇌세포의 70%가 활동을 하게 된대요. 자연스럽게 기억력을 한 4배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낭독을 하게 되면 수준 높은 어휘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자연스럽게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소리 내지 않고 읽는 거는 개인적인 행위죠. 그런데 소리 내서 읽는 낭독은 공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일반적으로 듣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낭독을 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업 적응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학습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자신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음의 평화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가 좋은 글을 이렇게 손에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고민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신치유에도 도움이 돼요. 요즘 힐링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좋은 글을 낭독하면서 쉽게 힐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낭독은 최고의 사랑법이자 또 자녀 교육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만의 언어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족 관계를 이루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제가 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우리 애기가 이제 4살입니다. 4살 남자아이인데 아주 개구져요. 근데 아이한테 좀 책을 틈틈이 제가 읽어줘요. 근데 뭐 동화책도 읽어주지만 또 제가 쓴 책 중에 고전 낭독하는 엄마 철학한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노, 맹자, 대학중형, 명심보감 이런 책 중에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읽어주고 싶은 그런 문구만 뽑아서 제가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주는데 이제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동화책은 그냥 뭐 갖고 와서 읽어달라고 할 정도로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도 없고 그죠? 이렇게 글자 그것도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런 걸 읽어주려고 그러면 제대로 앉아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쓴 게 어떤 걸 했냐면 얘가 좀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을 그런 타이밍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하루 24일 관찰해봤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소파에 앉아서 잠 깨는 시간이 있어요.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멍하니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앉혀놓고 제가 그 고전을 읽어주는 거예요. 한 10편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돼요. 읽어주면 그러니까 논어를 읽어주면 거기 앞구절이 항상 같은 말이 반복돼요. 논어가 말씀하셨다.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논어가 하면 그 뒷부분을 아니까 말씀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이걸 좀 재밌는 유머로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삶은 하면 공자가 말씀하셨다. 삶은 그러면 계란이다. 이렇게 이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유머 코드가 비슷한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별로 안 웃긴데요. 아기가 아직 발음도 서툰 아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족만의 언어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책을 읽으면서 공유를 하잖아요, 뭔가를. 그러면서 재미있게 뭔가 예의거리를 할 수 있는 만담처럼 주거니 받거니, 그죠?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예의거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하고 또 웃을 수 있는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족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독서 토론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읽고 두 사람 이상 얘기를 나누는 게 바로 독서 토론이죠.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려면 책을 이해해야 토론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읽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력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두 번째는 사고력 향상입니다. 사고력은 뭐냐면 생각하는 힘을 얘기해요.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하게 되면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하게 되죠. 답을 내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요. 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려는 그죠?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사고력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토론 과정 속에서 비판적 글쓰기라는 걸 해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가의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밝히는 글쓰기를 바로 비판적 글쓰기로 합니다. 그럼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작가의 생각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내 생각이 뭔지도 알아야겠죠? 그럼 그 생각이 뭔지를 알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생각을 안 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표현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토론 활동을 하면서 말과 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표현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는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지식과 정보, 우리 뭐 백임직 스키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겠죠? 그럼 독서 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죠? 자연스럽게 읽은 책들이 쌓이면서 지식과 정보가 쌓이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토론하는 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 해결 토론 방식과 비슷해요. 그래서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리더십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리더십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면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독서 토론을 꾸준히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즉 이런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져요. 그러면 사람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으니까 리더십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독서 토론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토론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리더 역할을 맡으면 아무래도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리더십을 많이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5가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사, 보통 베껴쓰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도 5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 패턴 읽기입니다. 생각 패턴 읽기. 이 좀 생소한 용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이 생각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독서, 강의, 베껴쓰기, 독서 토론, 비판적 글쓰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효과물을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이냐? 화면 왼쪽에 있는 독서 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비판적 글쓰기 쪽이 좀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냐면요. 독서라는 게 책을 읽는 거죠. 근데 책이라는 게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책은 뭐냐면요. 저도 뭐 책을 여러 권 이상 썼지만, 책을 쓴 사람, 즉 작가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생각을 손으로 표현한 거죠. 그게 글입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모은 게 바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책을 읽으면서 글을 읽죠? 그럼 글을 읽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생각했던 게 뭔지 그걸 읽는 거예요. 즉 작가와 독자가 글을 매개체로 해서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이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독서가 참 효과적이죠? 근데 이 글자, 문자 갖고 있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다 연애편지 써보셨죠? 그러면 내 마음, 내 사랑은 정말 이만큼인데 글로 표현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썼다 지웠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진짜 열심히 읽더라도 사실은 작가의 생각을 한 20% 정도, 그죠?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많이,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 좀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두 번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정도 읽으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독서 효과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독서는 간접적인 수단이죠. 근데 강의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 그 사람 생각이 있는데 도움이 돼요. 물론 책을 읽고 강의까지 듣는다면 한 6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보다 좀 더 효과적인 게 뭐냐? 바로 필사, 베껴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또는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재미와 감동을 더 크게 느끼고 모르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 그 사람 생각이 있는데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독서와 강의 필사는 혼자 하는 거죠. 근데 혼자 했을 때보다 2, 3 이상이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필사보다 좀 더 효과적인 게 바로 독서 토론이에요. 그래서 2, 3 이상이 같은 책을 듣고 또는 강의를 듣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 생각 플러스 다른 사람 생각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80% 정도 그 사람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바로 비판적 글쓰기예요. 작가의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밝히는 글쓰기. 쉽게 가면 논술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책을 쓰는 모든 사람은요, 그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뭔가요? 그 생각을 일이나 생활에서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사세요. 이런 뜻으로 책을 씁니다. 소설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개발, 경제개발, 경제경영, 이런 서적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 읽는 목적도 다 다를 거고요. 또 작가가 책을 쓰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목적을 다 충분히 충족시키려면 책을 읽고 나서 내 생각과 작가의 생각을 종합해서 정리한 글쓰기로 마무리해야지 정말 제대로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5가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중에서 어떤 쪽 거를 먼저 좀 많이 하죠? 오른쪽, 화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 거를 많이 하죠? 그죠? 독서. 근데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독서도 사실은 전체 인구로 보면 소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안 오신 분들, 그죠? 중에는 이 독서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는, 그죠? 독서를 친하게 느끼지 않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강의 듣는 건 어떨까요? 더 적죠. 그죠? 필사 100개 쓰기 어때요? 더 적어요. 그 다음, 독서 토론은요? 더 적어요. 글쓰기요? 머리가 막 절레절레 흔들리죠. 그죠? 안 좋은 축들이 다 있잖아요. 독후감,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오른쪽으로 가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갈수록 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사실 5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 5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천재독서 프로세스,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1시간 동안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 5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정말 좋죠? 잘 오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이제 작가 생각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돼요. 1번, 상하편 읽기하고 좀 유사한데요. 이렇게 100개 쓰기를 하다 보면, 감상력, 독해력, 이해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더 큰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째, 보조기억 장치도 하는데요. 발을 제2의 심장, 손을 제2의 뇌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사를 뭔가 써야 되잖아요. 손을 이용해서 뭔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가 주기억 장치, 그죠? 손이 보조기억 장치를 하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4번째, 효과적인 정리에도 도움이 돼요. 그죠? 필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읽은 책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전체 내용은 뭔지,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5번째는 붓글씨 효과도 있어요. 이게 필사하는 게 붓글씨 할 때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붓글씨를 하게 되면 집중력 향상, 심신안정, 교양 함량, 또 필체 교정, 그리고 심리치료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필사를 하게 되면 서예할 때와 비슷한 이런 효과들을 다 거둘 수 있어요. 또 장점이 뭐냐면 서예를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이 많죠. 화선지, 붓, 그죠? 먹물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필사는 뭐죠?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돼요. 연필이나 볼펜. 그죠? 그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낭독, 독서, 토론, 필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보면 좋으냐? 여기 이제 제가 2007년도부터 한 3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초창기 때 운영했던 그런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독서 토론을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꺼운 책 말고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읽을 수 있는 A4 한 10장 내외 정도의 간단한 텍스트를 준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서 2번 읽고요. 그 다음 낭독을 해요.
낭독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텍스트 중에서 뭔가 좀 대사가 있고 좀 이야기거리가 있는 부분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해서요. 역할극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 그 다음에 주인공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 참여한 사람들끼리 역할을 나눠서 라디오 성우가 됐다 생각하고 성우처럼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역할극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경험 나누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 전에 워밍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속에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내 경험이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내 주변 사람 경험, 또는 방송이나 TV, 영화에서 봤던 뭐 그런 경험도 좋습니다.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논쟁에서 지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질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답하는 건 힘들어해도요. 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누구나 아주 쉽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가지고 편하게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이런 경험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본격적인 그죠? 질문 나누기를 들어가는데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어떤 텍스트든지 공통적으로 네 가지 질문을 다루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죠? 두 번째는 가장 궁금했던 거는 뭔지.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뭔지. 네 번째는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뭔지. 네 가지. 중요한 거하고 핵심 메시지. 그 비싼 거 아니냐? 뭐가 다르냐?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나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필사, 베껴쓰기를 해요. 그러면 A4 10장 이상 되는 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해야 되냐? 사실은 정식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무슨 일이든지 진입장벽이 높으면 못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필사라는 게 뭔지를 맛볼 수 있게끔 그 전체 책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옮겨 적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두 문장 정도. 보통 이제 명문장이나 명대사가 되겠죠? 그죠? 그런 문장을 천천히 한번 옮겨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어떤 부분을 필사했는지, 그리고 왜 그 부분을 필사했는지, 그리고 필사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필사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 해석적 질문이라는 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질문 나누기 연장인데요. 책의 핵심 주제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여유에 따라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제 전체 토론 내용을 정리해서 글쓰기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피드백. 그래서 개인적인 피드백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 교사, 그러니까 토론 리더가 해주는 피드백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독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뭐 이 관련 활동 시트가 있어요. A4 한 장 정도 되는 뭐 그런 자료는 제가 또 소개 잠깐 해드리겠지만 제가 한 10년째 운영하는 다음 카페 학습 자료실이 있어요. 사이버 학습법 도서관인데요. 거기 가시면 그런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그래도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1003호라 그래서 독서토론 모임을 꾸준히 운영해왔어요. 2007년도 제가 첫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해왔는데 1003호가 무슨 뜻이냐면요. 천재독서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 참여하시면 다 천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천사가 되고 싶으신 분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학부모,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뭐 직장인들, 또 전문가 그룹, 뭐 다양한 그런 대상의 이 모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있는데 그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독서토론 프로세스도 조금씩 이제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최신 버전이 바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즉 7가지 키워드로 간단하게 그죠? 토론을 나누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그죠?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준비해서 읽고, 그 다음에 7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낭독. 즉,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책 내용 중에서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경험. 텍스트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재미. 재밌었던 부분은 뭔지. 네 번째, 궁금.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뭔지.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뭔지. 메시지. 객관적인 작가가 강조하는 핵심 부분은 뭔지. 그리고 필사. 옮겨줬고 싶은 부분이 뭔지. 그래서 7가지로 얘기를 나누고요. 비판적 글쓰기는 실제로 좀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택사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올 초부터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아내하고 부부관계를 좀 좋게끔 하는 취지로 간단하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정해서 읽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키워드를 적용해서 독서 토론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면 돼요. 30분 정도. 창을 읽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면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A4 10장 정도로 핵심 내용 준비를 요약을 해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프린트해서 저하고 아내와 같이 읽고 7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쭉 나누는 겁니다. 그럼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독서 토론을 하면서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집에서 뭔가 10분 이상 진지하게 무슨 문제가 없으면요. 그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죠. 없습니다. 근데 이 독서 토론을 다룬 내용, 우리가 무슨 막장 드라마라든지, 그죠? 무슨 공포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내용으로 독서 토론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 긍정적인 내용, 그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책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책만 읽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눈다. 이것만큼 즐거운 시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 얘기거리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른 얘기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자료도 그 사이버 학습법 도서관 여기에 다 자료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단계별 독서 로드맵 여기 이제 자녀를 두신 그죠 어머님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아이를 어떤 식으로 독서 지도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입문 단계에서는요. 낭독에 중점을 두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동화책이나 비문학 고전 이런 것들 고루 읽히면 좋아요. 그죠? 아이 수준에 맞게끔, 학년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급 단계에서는 독서 토론을 중심으로 단편문학, 비문학, 고전 이렇게 책을 선정해 읽히면 되고요. 중급 단계에서는 필사에 중점을 두고요. 중편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고전. 고급 단계에서는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에 중점을 두고 장편문학, 비문학, 고전. 이렇게 로드맵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면 나중에는 다 독서 달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읽으면 좋은 책, 그러니까 읽고 토론하면 좋은 책, 여러 책이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좋은 책들 몇 권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입문 단계. 난 독서 토론을 이제 처음 한다. 그죠?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작가가 있어요. 그죠? 유명한 작가인데 그분이 쓴 단편집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제목이 행복한 왕자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파상 다시죠. 그죠? 기도 모파상. 모파상 단편선에서도 이 독서 토론해서 얘기할 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문 단계에서는 쉬우면서도 메시지가 분명하고 주제가 분명하고 얘기거리가 많은 그런 책으로 하면 좋고요. 그 다음 초급 단계에서는 이제 여기 입문 단계에서는 문학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화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동화책이 아이들이 보는 책이 어른들이 봐야 되는 책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주인공 누구였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만 알죠. 근데 어른이 돼서 다시 동화책을 읽어보면요. 한 장 한 장 그냥 넘길 부분이 없습니다. 살아온 동안에 내가 경험하고 읽고 보고 한 것들이요. 그 동화책 속에 사실은 다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독서토론 지도사로 한 1년 정도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만났는데요. 수업을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죠? 그러면 제가 1년 동안에 한 300권 정도의 동화책을 읽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건 어른이 다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화책 가지고 어른들이 무슨 토론을 해?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초급 단계에서는 비문학. 그죠? 비문학 중에서도 학부모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뭐냐면, 제 멋대로 키운 아이 더 크게 성공한다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제 멋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키운다는 게 아니고요. 저 멋이라는 글자가 강조가 돼 있죠. 제 멋. 즉, 아이의 성격 유형, 스타일대로 키우면 더 잘 된다는 뜻이에요. 윤태익이라고 최근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성격유형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이 읽으면 좋은 책도 굉장히 제가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 5 안에 드는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 게이츠 시니어, 그러니까 빌 게이츠 아버지가 쓰신 게이츠가 게이츠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 애를 어떤 식으로 키우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중급 단계는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 그죠? 그러니까 500년 이상 명문가로 유명한 그런 가문에서 자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켜왔는지 이런 것들이 사례별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 요즘 글로벌 시대죠, 그죠? 글로벌 시대. 그래서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보시면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위인들, 그죠? 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단계에서는 논어나 맹자, 뭐 대학 중에 이런 걸로, 그죠? 고전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청소년들 볼까요? 자, 청소년 단계별 추천서. 입문 단계에서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천재독서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문 단계에서는 제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어린이를 천재로 만드는 독서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용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 읽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재밌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낭독, 독서토론 필사 이런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고전 낭독하는 엄마, 철학하는 아이. 그래서 고전 중에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뽑아서 제가 발췌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그죠? 읽고 바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급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동화책, 그죠? 단편 문학이죠. 그래서 토론하기 좋은 그 텍스트를 많이 쓰시는 분이 박완서 작가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단편집인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용 필독서로 선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자전거 도둑, 그 다음에 마지막 임금님 뭐 등등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을 골고루 섞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학이라면 비문학은 존 아저씨의 꿈의 목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고다드라고 세계 최고의 꿈과 관련된 위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동화책처럼 구성한 책인데요.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중급 단계에서는 문학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그죠? 이 책에 수록된 단편 가지고 토론하면 되고요. 그 다음 비문학은 보도 셰퍼의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요즘 경제교육에도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거 좀 시간이 좀 된 책이긴 한데 많은 또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고급 단계에서는 이제 모파상 단편선, 그죠? 여기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비문학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과의 습관을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아드님이 션 코비죠. 그분이 쓰신 성공하는 10대들의 일과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요즘 또 인성, 성품, 뭐 자존감 이런 관련, 그죠? 교육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외국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에 관한 한 거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븐 헤빗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독서 토론을 일주일 이상, 뭐 적어도 한 달 이상, 알죠? 한 번씩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냐? 7가지 키워드, 낭독, 토론, 필사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표현력, 이해력, 사고력,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논술 능력, 구술 능력, 목표 달성, 강의 능력, 뭐 저술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져요. 좀 전에 제가 그죠? 잠깐만요. 뒤로 잠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독서 토론 프로세스에서
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가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한 3개월 정도 그죠? 이런 독서 토론 활동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글쓰기 부분이에요. 글쓰기 부분. 그죠?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죠? 그리고 한두 줄,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독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부모님이 많으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글쓰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많이 얘기하는 게 많이 안 써봐서 그리고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글감이 없어서 그래요. 글감. 내가 어떤 내용인지 쓸 거리가 있으면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어요. 잘 쓰고 못 쓰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글감도 없으면서 잘 쓰려고 해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큰 걸 기대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글쓰기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글감이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글감이면 더 좋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얘기를 주로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다루는 그 내용이 좋은 글감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한번 써봐라. 네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은 뭐냐? 그러면 주제를 딱 받으면 멍해지죠? 그죠? 근데 마침 지난주에 박안서 작가의 마지막 임금님이라는 책으로 토론을 했어요. 그게 행복을 주제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책을 읽었으니까 한 줄도 쓸 수 있겠죠? 행복에 관해서 마지막 임금님 책을 읽었다. 그죠? 그 다음 어떤 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낭독. 나는 그 책 중에서 이 부분을 읽어주고 싶었다. 그 이유는 뭐다? 한 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은요? 역할극 해보죠? 내가 해설을 해보니까 또는 임금님이 돼보니까 촌장이 돼보니까 그죠? 이런 느낌이었다. 한 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험 가지고 얘기하죠? 촌장처럼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주인공 촌장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럼 한 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질문 나누기 하잖아요. 재미있었던 부분, 그 다음에 궁금했던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메시지 뭔지. 그죠? 한 줄, 두 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필사하고 싶은 부분.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명문장 인용할 때 맨 처음이나 글 맨 끝에 인용하잖아요. 그죠? 제목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한 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쭉 그 내용을 정리하면 그게 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좋은 글의 요건이 뭐 명확성이다, 뭐 그 다음에 진실성이다, 그죠? 뭐 창의성이다 얘기하죠. 그거는 이론상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글을 딱 접했을 때, 이게 정말 재밌다, 좋다, 마음에 든다, 공감된다 하는 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천재독서법 프로세스에서 다루는 이 7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히 자기 경험을 많이 얘기하러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글을 바탕으로 쓰면 기본 분량은 한 줄을 못 써던 애가 A4 한 장 쓸 수 있어요. 근데 내용만 많아지냐? 아니에요. 분량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내용도 굉장히 알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글을 계속 쓰다 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좋은 글을 접하고 많이 쓰다 보면 자신만의 문체로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입니다. 네. 중요한 건 뭐죠? 글감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데 좋은 글감을 다양하게 만들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독서 토론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글감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같은 점 뭐고 다른 건 어떤 건지, 좀 더 나은 생각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글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이다. 그런 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저도 필사, 특히 필사를 열심히 했고요. 독서 토론, 뭐 낭독 이런 거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많은 분들 대상으로 그죠? 방송에도 출연하고 강의를 하는데, 그럼 제가 어릴 때부터 말 잘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냐?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지금 6년 동안에 18권 썼어요. 이번 주에 제가 18번째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 평균 3권의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럼 어릴 때부터 글 잘 쓴다는 소리를 들었냐?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독후감대 상 받아본 기억도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냐?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집중해서 독서토론 지도사 일을 하면서 독서를 했고요. 그 다음 꾸준히 천상호라는 독서로 모임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면서
토론 모임을 했고요. 그 다음 필사는 제가 한 500권 이상 책을 읽고 요약하고 그 자료는 사이버학습법 도서관에 제가 10년 동안 계속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른들께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결심만 하는 개구리라는 제목의 만화 컷을 준비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요.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쪽 앞을 보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요. 앞을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에요. 연못 속에는 가운데 바위가 있고요. 그 바위 위에 7마리의 개구리들이 한가롭게 이렇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중에 대장개구리가 갑자기 연못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 바위에만 계속 지낼 수는 없다. 연못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접해보리라.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냥 보니까 계속 그래 밖으로 나가야지 하는 결심만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대장개구리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그림 보시면 뱀이 있어요. 그래서 뱀한테 잡아먹혔다. 또는 그 부하 개구리 중에 한 명이 밀어가지고 그죠? 물속에 빠졌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옛날 그 유머 있었잖아요. 한강다리 가는데 누가 물에 빠져서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나와보니까 민사람 누구야 해가지고 그죠? 그런 유머가 있었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 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개구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개구리가 물속에 뛰어들려면 움츠려야 되죠. 근데 3개월 동안 계속 움츠리고 있다 보니까 무릎에 관절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무릎이 안 펴져가지고 뛰어들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심하는 것과 실천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낭독 괜찮은 것 같다. 또는 독서 토론 괜찮은 것 같은데 필사적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추천서 저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결심만 하는 개구리처럼 그냥 시간만 계속 가는 거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어느 그 학부모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어머님이 초등학생 자녀들 어머님이 공감이 가셨나 봐요. 근데 집에 가면서 아이한테 문자를 바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민상이라고 할게요. 민상이는 결심하는 개구리 해가지고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그때 얼마 있다 바로 답장이 딱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올챙이. 요즘 애들이 이렇습니다. 그죠? 굉장히 엄마를 그죠? 좀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웃으면서 그죠? 또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먼저 독서를 제대로 하려면, 효과적으로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과 학습의 원리부터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망각국선 이론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억을 잘하려면 주기적으로 5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냥 5번 반복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억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있을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그죠? 배운 직후 1시간 이내. 그때 반복을 하면 우리 뇌가 그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배운 애를 막 흡수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 그때 공부합니까? 안 하죠. 언제 해요? 그죠? 배우고 나서 다 까먹고 한 달 지나고 다 까먹고 시험 기간에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면 성과가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냥 아무 때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어느 때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배운 직후 1시간 이내.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업 직후 쉬는 시간 10분 중에 5분을 활용한 5분 학습법이라고 그래요.
그 학습법을. 그러면 그 5분 동안에 뭘 또 어떻게 할지. 그죠? 이런 내용들이 다 학습법이에요.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많이 못 드리는데,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그죠? 하나씩 배우다 보면 공부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한 게 천재독서배라고 했죠? 그래서, 속독, 통독, 정독 같은 일반적인 책 읽는 과정의 독서법보다 읽고 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독후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낭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서 토론, 필사, 글쓰기, 그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그 활동을 하면서 5번 이상의 책을 읽는, 그죠? 반복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재미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요. 지금 1시간 벌써 다 돼 가는데요. 시간 빨리 가죠? 그죠? 이거보다 더 재밌어요.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재밌게 참여하면서도 효과를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글을 많이 쓸 수 있었나? 말 잘했나? 또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 말씀드렸고요. 또 로드맵도 제가 말씀드렸고 어떤 식으로 실제로 하는지, 그죠?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는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다 이 사이버학습법 도서관 그 자료실에 다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또 좀 더 자세한 추천 도서 목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또 접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죠. 그죠?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것부터 할까? 그죠? 근데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중에서 아주 쉽고 간단한 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나만 정해서요.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그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결심만 하는 개구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심만 하는 개구리가 되지 말고요. 작은 거 하나 실천해서 다들 실천하는 개구리가 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죠?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좀 더 나은, 그죠? 성공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